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는 문장의 짜임이라고도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장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일단 문장이 뭔지부터 봅시다.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형식을 지닌 글의 단위입니다. 문장은 그래서 마침표로 끝납니다. 요거를 그냥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게요. 자, 근데 마침표가 여러분이 우리가 요 온점이라고 하는데 요 온점만이 마침표는 아니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요 마침표에는 온점, 그 다음에 느낌표, 물음표까지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주어와 소수어를 지닌다. 물론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장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주어 소수어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혼문장은 주어 소수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납니다. 겹문장에 대해서는 안 써놨는데 이거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이다. 기억해 주세요. 혼문장과 겹문장.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길이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혼문장은 주술이 한 번, 겹문장은 주술 관계가 두 번이지만 주술 관계가 한 번이라고 해서 문장의 길이가 반드시 짧은 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수식하는 말들을 많이 넣어서 길게 넣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 게 시험 문제는 여러분 맞추라고 내지 않고 틀리라고 냅니다. 겹문장처럼 보이는 혼문장을 내서 틀리게 만들겠죠. 그쵸? 그래서 길이로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문장은 주술 관계가 한 번, 겹문장은 두 번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겹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겹문장은요, 크게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게요. 그냥 바로. 나는 가고, 너는 온다. 요런 것들이 이어진 문장 예가 될 것 같고요. 나는 그가 가는 것을 본다. 요게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예입니다. 자,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술 관계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순서가 이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나는 가고. 그러니까 나는에 해당하는 소수로가 가고죠. 근데 너는에 해당하는 소수로는 온다입니다. 다르죠. 차례대로 갔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나는의 소수로는 본다가 되겠죠. 가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소수로는 가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주어수로가 이어져 있다. 소수로를 그냥 수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요 문장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요건 요렇게 끊을 수도 있고 요렇게 끊을 수도 있는데 요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안았고 얘가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이어졌느냐에 따라서, 즉 대등적으로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고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은 어떻게 안겼느냐, 무엇으로 안겼느냐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뉩니다. 5개로 나뉩니다. 위에 이어진 문장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대등적으로 이어졌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이 구별하는 방법,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일단 대등이 뭔지 종속이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주어 소수로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소리가 작아지거나 안 들린대요. 생략됐죠? 소리가가 왜 생략됐나요? 앞에 있으니까요. 그쵸? 나이가 많은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비가 내린다. 운동회는 중단되었다. 자, 보시면 그냥
형태상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 순서로 가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요 말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등하다는 거는 요 말이랑 요 말이 대등하다는 이야기고요. 종속적이라는 거는 요 주술관계와 요 주술관계 중에 어떤 하나가 종속이 된대요. 종속이 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대등부터 보시면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인생이 짧은 거랑 예술이 긴 게 관계가 없다고요. 소리가 작은 거랑 소리가 안 들리는 게 관계가 없고요. 나이가 많은 거랑 걱정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대등하다고요.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요거 한번 따져볼까요? 비가 내리자 운동회가 중단됐대요. 그러면 비가 안 내리면 운동회가 중단되지 않았겠죠? 내가 전화해서 그가 화났대요. 그러면 내가 전화 안 했으면 화가 안 났겠죠? 그 다음에 차가 완전히 멈추면 내려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차가 멈추다와 내려주세요. 누가? 니네가, 너희가, 손님 여러분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차가 안 멈추면 내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영향관계가 있다고요.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등하고 종속 외워야 되는 게 두 개면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둘 중에 대등적만 외우면 대등적 아닌 게 종속적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대등적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짧다하고 예술은 길다를 요렇게 끊어주세요. 그럼 인생은 짧다, 삐리리, 예술은 길다. 선생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삐리리에 들어갈 걸 그냥 영어로 하세요. and랑 but이랑 든지는 뭐죠? 선택, 오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요런 것들로 바꿀 수 있으면 대등, 나머지는 종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요거를 순서를 바꾸면 된다고 그러고 요거는 순서를 바꿔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요. 운동회가 중단되자 비가 내렸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한데 요것도 예외가 있어서 그렇게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그가 나갔다. 는 되나요? 문을 열고 그는 나갔다. 되나요? 그는 나가고 문을 열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렇게 and랑 but이랑 or로 되는 거. 인생은 짧다. 그러나 but 이렇게 쓰겠죠. 그지? 그 다음에 소리가 작아진다. 그리고 되겠죠. 그쵸? 이거는 나이가 많거나 또는 적거나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다 대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등.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종속이겠죠. 그쵸? 뭐 so, therefore, because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이 종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 못 믿어오시면 아니면 여기 나오는 뭐 고, 며, 나, 지만 이런 것들로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nd, but라면 웬만한 게 다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 자, 다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대등 종속이 있고 대등은 and, but, or로 연결할 수 있는 거 해석상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긴 문장 하는 문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인용절을 제외하고. 인용절 먼저 합시다. 인용절은 쉬우니까요. 인용절은요 안긴 문장이 인용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셨다. 조용하라고. 너 조용하라. 우리 조용하라겠죠. 그쵸? 근데 이 인용절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게 이렇게 기억합시다. 라고나 고로 끝납니다. 자, 더 자세히 가면 라고는 직접 인용, 고는 간접 인용하는 조사 되겠습니다. 조사입니다. 품사가. 그래서 직접 인용하는 거는 그 말한 거를
그대로 토시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직접 인용이고, 간접 인용은 내용을 바꾸겠죠. 그쵸? 자,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조용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겠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조용하라 라고 하셨다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뭐 닥치라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간접 인용이에요. 그쵸? 그녀는 하였다, 말하였다, 뭐 가세요 라고 말하였다. 됐나요? 그럼 그녀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가세요 이렇게 말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니께서 나한테 밥을 먹으라고, 라고가 붙는데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밥을 먹으라 해서 끊어야 됩니다. 설마 어머니께서, 물론 이럴 수는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어머니께서 밥을 먹으 이렇게 하겠으면 진짜 라고 되겠죠. 그쵸? 그런 특수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도 밥을 먹으라 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는 문장이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조용히 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 가세요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너 밥 먹으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용절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서로 막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명사절이라는 거는요. 명사로 안겼어요. 자, 근데 봐요. 두 문장이 합쳐지는데 안긴 문장은 형태를 바꿔야지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한 개의 문장이 되겠죠.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안다라는 문장하고 그녀가 학생이다라는 문장을 결합하려면 학생이다를 변형해야 됩니다. 맞죠? 학생이다의 다를 날리고, 그럼 이는 뭐죠? 어간입니다. 그죠? 어간 뒤에 미음이 왔어요. 그쵸? 얘도 한번 볼까요? 해변은 적합하다. 비서객이 텐트를 치다겠죠. 치다의 어간에 기가 왔네요. 그죠? 그가 범인이다 밑에 미음이 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절은 자, 안긴 문장에 어간 뒤에 미음이나 기, 물론 음도 돼요. 음도 되지만 그냥 미음으로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요, 일반적으로 뒤에 조사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명사절이라는 거는요, 명사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뒤에 조사와 결합하면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 내의 기능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부사절하고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따가 부사절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도 될 수 있고 서술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습니다. 요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명사절이죠. 뒤에 을이 왔네요.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문장 내에서 기능이. 학생임이 목적어가 아니라 학생임이란 명사절이 목적격 조사를 만나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뒤에 거는 보시면 텐트를 치기까지가 명사절이고요. 에라는 조사와 결합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문장 내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 보세요. 그가 범인이다 해서 범인임 되겠죠. 그죠? 뒤에 이거 무슨 조사인가요? 주격 조사라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여기 세 개 다 뭐죠?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인데 뒤에 조사에 따라서 요거는 목적어였고 요거는 부사어였고 요거는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된다. 어떤 조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꼭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빼먹었는데 요 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부사절에 미안합니다. 좀 명사절에 여기 보면 선물을 준 사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빼고 선물을 준 것이 없다 이랬을 때 니은 것은요, 요거는 요까지 끊으면 관형절이고 요까지 가면 명사절이에요. 미음 기 것인데
자, 요거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명사절은 미음, 기가 기본이고 가끔 특수하게 니은, 것까지 명사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절로 가볼게요. 관형절은 마찬가지로 안긴 문장 뒤에 니은이나 리을이 옵니다. 얘는 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오나 하면 주로 체온이 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없다 되겠고, 그가 선물을 주다 뒤에 니은 왔네요. 그죠?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는 닦았다 되겠죠. 땀을 닦았다 되겠죠. 그죠? 자, 무슨 땀? 이마에 흐르는 땀. 주어가 없네요. 주어가 뭐겠니? 흐르다는 땀이겠죠. 그쵸? 땀이 이마에 흘렀다 해서 흐르다 해서 니은이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음도 되는데 대신에 미음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요. 는 대신에 그냥 니은, 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지만 어쨌든 니은, 니을로 끝나니까 간단하게 요 선생님이 요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볼게요. 것이 여기 있었군요. 나는 그가 준 것을 잊지 못한다 했다. 나는 잊지 못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주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니은으로 끝났네요.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고 체온을 꾸미면 관형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명사절 할 때 요거 설명한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요게 밑줄이,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잊지 못한다. 안 왔죠? 그가 주었다인데 여러분 봐요. 그가 준 것까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요까지라고 했을 때 밑줄이 쳐졌으면 얘는 명사절이죠. 근데 그가 준 여기서 끊기고 여기에 줄을 쳐놨으면 요거는 관형절이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밑줄 쳐진 게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면 관형절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미음, 기, 그 다음에 능, 것 이런 것들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형절에서 어렵게 내면 동격 관형절이 있고 관계 관형절인데 이런 어떤 용어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그 관형절이 그러니까 동격에서 체언과 동일하다. 요런 말이고 아니면 뒤에 체언이 그 관형절의 문장 성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봐봐요. 동격이다. 동격 관형절이다. 관계 관형절이다.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동격은 똑같은 거고 관계는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온 걸로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가 선물을 준 것까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요. 자,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끊기죠. 그죠? 얘들 둘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그가 선물을 주었다죠. 그죠? 요 문장과 요 사실이란 게 동일한 게 이게 동격 관형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 관계 관형절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얘는요 요게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애, 땀이 이마에 흘렀다. 그러니까 얘가 뭔지 기억 안 해도 좋은데요. 관형절을 하는 문장에서 요 말이 즉 요 관형절이 꾸미는 체언이 요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이 그가 선물을 주었다에 여기 사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얘는요 이마에 흐르는 애, 요 땀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쵸? 땀이 이마에 흘렀다. 그래서 관형절로 어렵게 물으면 보기에 뭐 동격이 어쩌고 저쩌고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딱 끊으신 다음에 요 말을 삽입할 수 있나 없나 요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던데 여기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절은 명사절과 헷갈리면 안 되고 관형절은 동격 관계 이거 잘 몰라도 요 말이 포함된다 안 된다로 구별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중에 세 번째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설명하겠습니다. 부사절은요, 여러분 보시면요, 봐봐요. 일단 요거부터 안긴 문장이 이리 게 도록 가끔 듯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뭘 꾸밉니까? 얘들은 주로 용언을 꾸밉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는 떠났다. 우산이 없다 뒤에 업 뒤에 뭐가 붙나요? 이가 붙네요. 그 다음에 오빠는 빌었다. 손이 닳았다 뒤에 도록이 붙네요. 그래서 여기 안긴 문장 우산도 없이가 떠났다를 꾸미고 있고요. 손이 닳도록이 빌었다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게 도록 이런 말들이 안긴 문장 어떤 서술어 뒤에 붙어서 용언을 꾸미는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술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술절은 토끼는 귀가 길다. 얘가 소술절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술절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소술어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토끼는 이 주어잖아요. 그쵸? 소술어는 뭔가요? 길단가요? 토끼가 길어요? 이상하죠? 토끼는 뭐죠? 귀가 긴 거죠. 아, 소술어가 주어 소술의 형태를 띠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형태상 보시면 주어 플러스 소술어인데 뒤에 오는 주어 소술어가 소술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어 소술어죠. 밑에 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할아버지께서는 많으시다. 이상하죠? 할아버지가 많으면 할머니가 이상한 건가요? 자, 어쨌든 이상하죠? 할아버지가 많은 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형태지만 뒤에 주어 서술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쉽게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주어 서술어 갔을 때 요 첫 번째 주어의 요 조사를 의로 바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끼의 귀는 길다. 자연스럽죠? 할아버지 연세는 많으시다. 자연스럽죠? 주어 서술어로 있는데 앞에 말을 조사를 의로 바꿨을 때 자연스러운 거는 소술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는 잘 보세요. 경찰이 되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거. 그는 이 주어입니다. 되다가 서술어입니다. 경찰이는 주어 같지만 주어가 아니에요. 뭐죠? 보어입니다. 보어. 헷갈리죠? 이 주격조사랑 복격조사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보어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오나요? 되다랑 아니다가 오죠. 그쵸? 됐나요? 되다 아니다가 오면 소술절처럼 생겨도 소술절이 아니다. 그리고 요거 보세요. 선생님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의 경찰이 되었다가 그가 경찰이 되었다는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요거는 혼문장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간단한 겁니다. 어려워 보여도. 자,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 짚어줬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문장은요, 지금 우리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죠?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야 됩니다. 마침표는 얘만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 물음표, 즉 온점, 느낌표, 물음표가 마침표입니다. 문장은 일반적으로 주어 서술의 형태를 띱니다. 자, 문장의 종류는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습니다.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겹문장은 2번 이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겹문장의 종류에는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차례대로 가고요. 안긴 문장 하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거는 안김, 아는 문장 안에 있는 거는 안긴 문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게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것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영향관계가 없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영향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끊어버리시고요. and나 but이나 or로 해석되는 건 대등, 나머지는 종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등이 앞뒤 순서를 바꿨을 때 자연스럽고 종속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 같은 게 있을 땐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면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대등, 종속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는데 명사절은 뭐니? 명사절은 요 안에 있는데 선생님이 뭐 기억하자? 미음, 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뭐는 것, 니은 것 요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은 뒤에 조사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의 기능이 다양하다고 그랬죠?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피서객이 텐트를 치기까지는 뭐죠? 명사절입니다. 근데 치기에까지는 뭐죠? 다시 피서객이 텐트를 치기에까지는 뭐죠?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사절을 먼저 할까요? 부사절은 보시면 주어, 서술어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이리, 개, 도록, 드시 등이 들어가고 용언을 꾸민다고 그랬습니다.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명사절은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관형절로 가서 관형절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니은, 니을로 끝나고 체언을 수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말이 여기에 끼어 들어갈 수 없으면 동격이다. 요 말이 끼어 들어갈 수 있으면 관계됐다. 관계 관형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그가 준까지 갔을 때 관형절이죠. 근데 그가 준 것 이랬을 때는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이거 조심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부사절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서술절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구별하는 방법이 요거 뒤에 의 한번 붙여보자고 그랬죠? 붙이시면 뭐였나요? 토끼의 기가 길다. 할아버지의 연세가 많다가 토끼는 기가 길다란 거와 의미가 일치하죠. 그쵸? 요럴 때는 소술절일 가능성이 크다. 소술절하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그는 경찰이 되었다. 혼문장이었죠. 주어, 서술어. 얘는 뭐다? 보어죠. 그쵸? 보어는 뭐가 온다? 되다,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의 경찰이 됐다. 말은 되지만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 혼문장입니다. 인용절은 쉽습니다. 그쵸? 고가 있고 라고가 있습니다. 라고는 직접 인용, 고는 간접 인용 되겠습니다. 얘들 조심하자고 그랬죠? 얘들은 뭐죠? 조사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뭔가요? 우리 앞에서 했던 얘들은요? 고면하지만 그 다음에 미음, 기, 그 다음에 니은, 니을, 이리, 개도록. 얘들은 뭔가요? 조사가 아니니까 선생님이 묻겠죠. 그죠? 얘들은 뭔가 하면 어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연결어미겠죠. 이거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댓글 남기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